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 교직생활을 시작해서 정교조, 교총, 교사노조를 가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는 2003년인가 4년, 2003년? 맞습니다. 2003년인가 4년쯤에 그 나이스 인증 발급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정교조에서.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아직까지 재가입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교총과 교사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대우받아야지만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짧은 소견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 현장의 주인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학생들이 우리 교육 현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의무 교육은 9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하면 12년 정도가 되죠. 그 일정 기간, 일정 과정을 마치면은 교육 현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유리되게 되고 별로 교육 현장에 관심을 갖지 않죠. 하지만 교사는 어떻습니까?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주인 누가 되어야 될까요? 교육 현장의 주인의식 누가 가져야 할까요? 저는 바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원단체는 교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이익 집단이든지 간에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를 위해 활동하고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위해 활동하고 각 지구의 노동조합들은 그 지역의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저희 첫 교직단체가 교총과 정교조였습니다. 저는 둘 다 동시에 들었습니다. 1999년 당시에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교육단체는 무조건 커야 하고 그런 큰 교육단체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믿음과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교조는 초임교사였던 저에게는 매우 큰 의미, 매우 좋은 의미로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정교조 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참교육과 닫힌 교문을 열며입니다. 특히 닫힌 교문을 열며, 그 말은 가끔 지금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문구입니다.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 사회는 닫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회는 비민주적이었고 포갑적이었고 폭력적인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도 똑같았죠. 교실에서 일어나는 유무용의 폭력, 그리고 관리자들의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 이로 말할 수 없이 교육 현장은 비민주적이었습니다. 그때 참교육의 기치를 가지고 닫힌 교문을 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정교조입니다. 그 당시 정교조에 대한 탄압과 색깔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깨어있는 참교사들이 종북 좌파로 몰리고 심지어 많은 분들이 교직을, 교육 현장을 떠나야 됐습니다. 강제로요. 그 희생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었고 우리 교육 현장의 민주화 역시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때 정교조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 민주화가 된 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가 많이 선출된 이유도 바로 그러한 부채의식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정교조는 교육 현장의 민주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와 교사, 관리자와 교사, 학교와 교육청의 관계가 매우 민주적으로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역시 정교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교조는 교사 곁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도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은 젊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교조의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성장 동력을 잃은 겁니다. 한때 정교조는 조합원이 9만 명 가까이 돼서 그때 교총, 예나 지금이나 교총이 사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죠. 그 당시 조합원 수가 10만에 가까웠던 그 교총을 거의 따라잡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교총 엄청 긴장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신문 기사로 본 거는 지금 정교조 조합원이 약 4만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심지어는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교사노조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조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노조도 대략 4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이죠. 정교조는 교사를 멀리하고 스스로는 교사에 가깝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교사를 멀리하고 국민에게조차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 정교조는 민노총 산하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과감하고 선명한 목소리, 누구를 위한? 교사를 위한 과감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교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체가 진짜 자신을 그 조직을 위해 대한 단체가 그 조직원들한테 멀어지게 되는데 국민들이 그 조직을 지지하겠습니까? 결국 국민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원단체라는 것은 교사를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육을 위한 것이고 그 교육은 결국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단체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를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정교조는 진취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행동으로 교육 아젠다를 생성해내고 그 이슈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엘리트의식, 좀 심하게 말하면 교조주의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의 교사들과 다른 생각의 집단들은 무조건 잘못했고 가끔은 무조건적으로 학교 내의 관리자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옳고 바르며 그들만이 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오만함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대다수의 정교조 선생님들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됐을까요? 이제는 교사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도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때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정교조는 과연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정교조는 교사를 위한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정교조가 교사 곁으로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스쿨렛 사업의 문제점 때문에 정교조, 교사노조, 교총이 합심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함께 힘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현장에도 일어나기도 했죠. 제가 바라는 교원단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모든 교원단체들이 합심해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요. 돌봄교실의 정상적인 운영, 교사들의 실질적인 잡무 감소, 현장에서의 공무직과 교사의 갈등 해소, 도대체 왜 우리가 공무직 직원과 교사가 갈등하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지만 왜 그러는지조차, 그리고 교권의 최소한의 보호. 저는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의 권리 찾기,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세상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를 위한 페미니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단체란 말이죠. 언젠가 다시 우리 곁으로 올 정교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